어서오세요. 보험카페 한 팀장입니다. 오늘은 모르면 손해보는 암 환자 그리고 가족과 지인을 위한 국가 지원제도 14가지를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암이라는 질병에 걸리신 환자분이 계시는데 치료 과정에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요? 암 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은 25%, 4명 중 1명에 불과했고요. 죽음에 대한 공포, 암이 죽음과 굉장히 가까이 있는 질병인데 죽음에 대한 공포 역시 21%, 5명 중 1명이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분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치료비입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생계,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전체 절반이 넘어서는 52.6%에 달했습니다. 다른 모든 부담감, 죽음에 대한 공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모두 합쳐도 경제적인 부분, 치료비나 가족의 생계에 대한 부담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암을 경제질병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경제질병인 암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국가지원제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암의 진단을 받으셨나요? 암의 진단을 받았을 때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제도가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제도인데요. 암 환자 누구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암 산정특례로 등록된 건강보험 환자는 해당 질환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에서 딱 5%만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진료병원 업무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 1000번으로 연락하면 되는데, 사실 이 산정특례제도 같은 경우에는 암 환자에게는 거의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본인 부담 상한제. 제가 최근에 영상으로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암 환자 누구나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고요. 1년간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 진료비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정해진 본인 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에서 일부 부담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2017년 기준으로 10분위가 514만 원이 본인 부담 상한액입니다.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진료비 총액이 10분위의 경우에 514만 원을 넘어서는 순간 넘은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일부 상환을 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 1000번에 연락하시면 되고요. 해당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연락이 미리 오기도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공공부문에서 의료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긴급복지 의료 지원 파트가 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중한 질병 혹은 부상, 여기에서는 암이 되겠죠. 암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그러니까 수술 또는 입원 과정을 감당하기 곤란한 환자가 소득 요건이시거나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받을 수 있는데요. 혜택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입원 기간에 발생한 의료비를 비급여까지 포함해서 지원받을 수 있고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의 긴급복지지원제도 담당자 등에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반드시 퇴원 전에 신청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4번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인데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 질환 등 소득 재산 기준 및 의료비 발생 수준에 따라서 우리 가구가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연간 180 이내에서 3천만 원을 한도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의료비의 50%에서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혹은 보건복지 상담센터에 연락하셔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 암 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로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최대 300만 원 비급여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관련된 문의는 거주지의 보건소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경제 활동이 중단되었거나 생계비가 필요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인 생활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에는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긴급복지 지원제도인데요. 위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여기서는 건강상의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생계 유지가 곤란해지고 저소득층이신 분들이 세 가지 사유를 충족하면 갑작스럽게 생계의 위기 상황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검사비, 치료비 등 의료 서비스와 약값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고 보건복지상담센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부르는 제도이고, 실제로 생계가 곤란한 암 환자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중 지원 기준, 그러니까 소득 인정액 등에 따라서 필요한 수급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안정액 수준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이 다르고,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생계의료교육급여는 129번으로 하시면 되고, 주거급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마이룸 콜센터 1600번에 077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암 치료 과정은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대신해 혹은 내 가족을 대신해서 암 환자 돌봄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돌봄 지원 제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있는데요.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이 그 대상이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이어서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만 65세 미만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들에게 가사나 간병을 방문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득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을 차등해서 지원받고요. 방문하셔서 도와주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일부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복지상담센터 혹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건강 행태 개선에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방문건강관리 전문 인력이 내 집으로 방문하여서 지금 건강을 관리하시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서비스 혹은 행태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해주고 관리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암 환자 혹은 그 가족, 친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정책과 서비스를 4가지만 더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 그리고 국가암정보센터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입니다. 환자와 가족 그리고 그 지인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완화시키고요. 암 환자가 치료된 이후에 다시 일상으로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그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정보도 꼭 알아놓으시면 좋겠고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라는 곳도 있는데 의사가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환자의 의향을 존중해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중앙 호스피스 센터가 있습니다. 생명의 위독한 위협을 받고 있는 환자 혹은 그 환자의 가족은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증상 완화와 심리사회적, 영적 돌봄을 위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 환자 소득공제 혜택인데요. 이미 받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암 진단으로 인한 중증 환자는 장애인 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요. 장애인 증명서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0만 원까지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암 치료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총 14가지 정책을 설명드렸는데요. 암 환자와 그리고 그 가족, 친구분들을 위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굉장히 다양한 복지 서비스들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단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내 친구를 위해서 영상을 자세하게 봐주시고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보험카페 한 팀장이었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을 갖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